늙어서도 마음 맞는 친구 만드는 7가지 방법.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봤어요. 500명이 넘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막상 마음 편하게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 많이 만나는데 진짜 친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에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걸 깨닫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작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거나 카톡 친구 목록은 길지만 정작 밤에 소주 한잔 하자고 부를 사람이 없거나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대 이상 중 40%가 심각한 고독감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더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3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2명을 만났어요. 하나는 등산 모임에서, 하나는 동네 서점에서였죠. 둘 다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목격한 늙어서도 진짜 친구를 만드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준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도 보고 나쁜 사람도 보고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어막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내 가치관과 안 맞아. 저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이 친구는 생각이 얕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68세이신데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원칙적이신 분이죠. 5년 전쯤 박 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요즘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 다들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떤 분을 찾으세요? 박 선생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글쎄,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대화 수준이 맞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너무 시끄럽지 않고. 잠깐, 이건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완벽한 로봇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선생님한테 똑같은 완벽함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으세요? 박 선생님이 멈칫하시더니 웃으셨어요. 그 후로 박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완벽함 대신 편안함을 찾기로 하신 거죠.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동네 바둑 모임에서 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은 박 선생님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말도 좀 많고 가끔 시간도 안 지키고 정치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박 선생님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웃음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이 재미있어졌대요. 지금은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완벽함보다 편안함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오래 지속되는 우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친구예요. 가치관이 100% 맞을 필요 없어요. 취향이 완전히 같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함께 있을 때 어깨에 힘 빼고 편하게 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에서 편안한 사람으로요. 두 번째 방법, 관심사를 따라 움직이세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회사를 다니면 직장 동료들이 있지만 은퇴하면 그마저도 없어지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도 끝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러 나가면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이명희 씨가 있어요. 62세 주부이신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분은 바쁘게 사시니까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대요. 처음엔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점점 우울해지더래요. 사람이 그리운데 만날 사람은 없고, 그러다가 원래 좋아하시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하셨죠. 첫 수업날 12명이 모였대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림만 그렸대요. 그런데 세 번째 수업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더래요. 저 하늘색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이 붓 좋네요. 어디서 샀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고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러 가게 됐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야외 스케치도 함께 다니신대요. 지금은 그 중에서 특히 마음 맞는 세 분과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셨어요. 이게 바로 관심사의 힘입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공통 분모가 있어요.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함께 할 활동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든 상관없어요. 등산, 낚시, 독서, 사진, 요리, 원예, 탁구, 서예, 노래, 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책 읽는 것보다 독서 모임에 나가세요.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혼자 유튜브 요리 영상 보는 것보다 요리 교실에 등록하세요. 그런 모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정말 쉽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내 지역 관심사로 검색해 보세요. 당근마켓이나 동네 앱에도 많은 모임이 있어요. 첫 발을 떼기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무섭고 어색하고 어쩌면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들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관심사를 따라 움직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곳에 당신과 마음 맞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먼저 작은 친절을 건네세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친구는 저절로 생긴다고요. 아니에요. 친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출발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분이에요. 3년 전부터 시작하셨는데 항상 혼자셨대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더래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였죠. 어느 날 김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늘 마주치는 한 분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는데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시더래요. 어제는 고맙습니다. 저도 자주 이 시간에 나와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고 일주일 후엔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한 달 후엔 산책 후 커피를 마시게 됐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모든 게 김 씨의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다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따뜻한 미소 하나, 안녕하세요, 한마디,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가벼운 인사, 괜찮으세요? 같은 작은 관심. 이런 작은 친절들이 인연의 문을 엽니다. 심리학에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친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친절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절로 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쓸데없이 나서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친절한 접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 그래요. 다들 외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인연을 원하니까요. 물론 가끔 반응이 차가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다음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100명에게 인사해서 1명과 친구가 되어도 성공이에요. 작은 친절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 든 사람에게 층수를 눌러주기,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앞 사람이 잔돈을 못 찾을 때, 잠깐 기다려주기,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기, 모임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 걸어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기억하세요. 친구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손이 작은 친절이에요. 4번째 방법, 서두르지 마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빨리 원한다는 거예요. 빠른 배송, 빠른 음식, 빠른 결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만난 사람이 다음 주엔 절친이 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정은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제프리 홀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야 친구가 되는지 조사한 거죠. 결과가 놀라웠어요. 그냥 아는 사람에서 캐주얼한 친구가 되려면 약 50시간, 진짜 친구가 되려면 90시간,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2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시간이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만나도 거의 1년이 걸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급한 성격의 분이 계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빨리 친해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너무 많은 걸 털어놓고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고 너무 깊은 대화를 시도하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더래요. 왜 그럴까요? 관계에는 적절한 속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야 해요. 날씨, 취미, 살고 있는 동네 같은 편안한 주제들이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만나는 빈도도 중요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관계가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자주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의 숙성 시간이에요.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나듯이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집니다. 여러 계절을 함께 보내고 여러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는 5년 전에 만난 분이에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받고 1년 후엔 2주에 한 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좋은 모습도 보고 안 좋은 모습도 봤어요.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힘든 일도 함께 견뎠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정이 있는 거예요. 급하게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세요. 씨앗을 심고 매일 파서 왜 안 자라? 라고 따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정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시간을 주세요. 관계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5번째 방법, 판단보다 공감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틀렸어. 내가 보기엔 그게 문제야. 이런 반응들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판단을 원하지 않아요. 공감을 원해요. 제가 목격한 대조적인 두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A씨는 65세 남성이에요. 지인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세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겉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비판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A씨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됐어요. 반면에 B씨는 62세 여성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먼저 공감해 주세요.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만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B씨를 찾아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판단과 공감의 차이예요. 판단은 내가 틀렸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공감은 내 감정을 이해해라는 메시지를 줘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조언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둘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화나셨겠어요. 슬프셨겠네요. 걱정되시겠어요. 같은 말들이요. 셋째, 비슷한 경험을 나누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신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공감이어야 해요. 넷째, 조언은 마지막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하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식으로요. 공감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더 빨리, 더 깊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공감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거예요. 6번째 방법, 꾸준함을 잊지 마세요. 관계는 한 번의 만남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관심과 연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어려워져요.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가끔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죠. 하지만 관계는 정원과 같아요. 가끔 물을 주고 가끔 잡초를 뽑고 가꿔줘야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버립니다. 제 지인 최 씨의 이야기예요. 최 씨는 2년 전에 등산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달에 2번씩 산에 가면서 정말 가까워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최 씨가 바빠져서 등산을 못 나가게 됐어요. 1번, 2번, 3번. 반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했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대요. 사람들이 여전히 반가워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이고 최 씨는 조금 멀어진 느낌이었대요. 최 씨가 후회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이라도 안부 메시지라도 보낼걸. 맞아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매일 연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1번 아는 사람들 명단을 쭉 훑어보세요. 그 중에서 한 명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생각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긴 대화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만 보내는 거예요. 명절이나 계절이 바뀔 때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관련된 정보를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이 기사 보고 님 생각났어요. 이 프로그램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SNS도 활용하세요. 상대방의 게시물에 가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도 관심의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궁금하고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껴요. 약한 유대관계도 꾸준히 유지하면 강한 유대관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가끔 연락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꾸준함을 잊지 마세요. 작은 연락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게 친구 만들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늘 불안해요. 나를 좋아할까? 내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날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과도하게 맞춰주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작은 일에도 상처받거나 반면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정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도 편안해지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70세이신 윤 선생님이에요. 윤 선생님은 외모도 평범하시고 부유하지도 않으시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다들 윤 선생님과 있으면 편하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단점도 인정하고 실수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허세 부리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자기 사랑의 힘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나는 친절해. 나는 약속을 잘 지켜. 나는 요리를 잘해. 뭐든 좋아요.
셋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그런 비교는 의미 없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귀한 사람이에요. 다섯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좋은 인연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당신이 밝고 긍정적이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모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늙어서도 마음 맞는 친구를 만드는 7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말고 편안한 사람을 찾으세요. 둘째, 관심사를 따라 움직이세요. 셋째, 먼저 작은 친절을 건네세요. 넷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쌓으세요. 다섯째, 판단보다 공감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곱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7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더 여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젊을 때의 친구는 활동으로 모였다면, 나이 들어서의 친구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에요.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세요. 오래 연락 안 한 지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세요. 내일 아침 산책할 때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를 찾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친구의 모습을 당신이 먼저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에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